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하반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상승장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한번 보고,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될지 예상 한번 해보고, 뭐 변수는 몇 가지 안 되지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하반기 시장 상승장이 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기대감이 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리해보면 상급지, 압구정이라든지 반포, 잠실 같은 경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급지, 서울의 상급지 같은 경우엔 이미 정고점은 돌파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래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 퍼져서 핵심 중급지, 그 인기 있는 중급지 마포라든지 성동, 이런 것들은 신고가에 거의 육박하는, 거의 회복세를 끝마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선호단지의 경우 상급지처럼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다. 경희공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레프,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이런 단지들은 갱신하는 거래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단지들이 다 회복을 한 건 아니고, 회복이 더딘 아직 중하급지 지역들도 남아 있고, 단지들, 핵심 중급지 중에서도 인기 단지가 아닌 2선호, 2선호나 3선호 단지들은 아직 회복세가 남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고, 이런 부분으로 퍼질지 안 퍼질지가 하반기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55주 연속 상승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55주를 보니까 역대 세 번째,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세가 상승이 길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사 수요까지 좀 증가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면서, 곳곳에 인기 단지들부터 시작해서 전세 호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반기도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상승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특히 서울의 경우에 인허가, 착공, 준공, 트리플로 감소하면서 공급 절벽이 점점 더 확정시 현실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근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5천 건을 돌파하지 않을까 서울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인천, 경기도 한번 오른 상황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차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고금리 이후에 줄어들다가 다시 현금 화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하반기에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시장 어떻게 갈 것이냐 예측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정고점에 육박한, 그리고 신고가를 이미 갱신한 상급지나 핵심 중급지가 다시 꺾일 것이냐, 아니면 아직 그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한 중하급지나 조금 비선호 단지들, 2군에서 3군, 이런 단지들이 상급지나 핵심 중급지에 따라서 따라갈 거냐, 갭 메우기를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도 적고 이사 수요도 증가한 상황에서 이미 전세 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전세가 상승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물도 부족하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승, 이런 거 상승 때문에 이미 아까 인허가, 착공, 준공 다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5년, 28년은 이미 공급 절벽이 확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뭐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3기 신도시 공급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나 분양가가 늘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분양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매에 좀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세가가 매매가랑 붙으면 매매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매매가를 하방 지지하는 역할, 그리고 오히려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반기에 예상을 해보고 있고, 유동성은 다시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유럽하고 캐나다에서 0.25씩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9월부터 미국도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경기나 뭐 고용, 소비 이런 것들이 꺾이다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고 있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변수는 무엇이 있느냐? 둔촌주공, 이문희경, 광명 등 조금 대규모 공급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소폭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전세 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소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소폭 영향을 주는 게 오히려 저희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가 있죠. 뭐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고, 하지만 저는 이런 가능성 낮은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의 분위기 이런 거에 흐름을 타지 못한다는 건 조금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글로벌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에 타지 않는다는 건 좀 비상식적인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전세가 상승, 공사비 상승, 인플레이션, 공급 절벽, 유동성, 금리 인하 사이클 이런 대세적인 흐름이 저는 변하기 어렵다. 그래서 변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 정리해보면 하반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방향성도 이미 잡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전세를 이사하려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하고 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